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월간조선 배진영입니다. 네, 정혜연입니다. 모처럼 인사를 드렸는데요. 제가 배진영 선배랑 같이 호흡을 맞춰서 앞으로 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방송을 중단했었기 때문에 뭐 기사를 써놓은 게 많기도 한데,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여쭤보셨던 게, 이제 제가 인터뷰했던 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네. 얘기를 제일 많이 여쭤보신 것 같아요. 예. 물론 선배도 아시고 저도 인터뷰를 직접 네. 했고, 선배가 아시는 이진숙, 네. 이진숙은 누구입니까? 네. 글쎄요, 우선 이진숙 방통위원장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과거에 이라크전 취재, 그다음에 걸프전 취재 이런 걸로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름을 갖다 날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김재철 MBC 사장 시절에 이제 MBC 보도본부장, 대전 MBC 사장 등을 지냈습니다. 근데 저도 조금 만나 뵙고 조금 이제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뭐 한마디로 강하신 분이죠. 여전사. 그리고 그다음에 비단 뭐 요즘에는 뭐 당연히 그 방통위원장이라는 그것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일종의 그 여성 커리어 우먼의 어떤 그 전범이 될 만한 분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정점을 예, 찍으신 그렇죠. 분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고, 오래 했죠. 또 이제 결혼도 하셨고 출산도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참 저도 쉽진 않았지만 그 시대에 예. 이진숙 위원장이 이제 벌써 환갑을 훌쩍 넘기셨으니까. 그렇죠. 그 시대의 여자가 이제 직장 생활하고 뭐 아이 키우고 육아하고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전 MBC 사장까지 지내셨으니까. 그리고 글쎄요, 제가 과언에 드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자분이 그 공중파 3사 TV의 보도본부장을 한 거는 그러게요. 저도 지금까지 그분 말고는 다른 분이 네, 없는 것 같죠. 그런 것 같네요. 만약에 틀렸으면 네. 다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심심하면 아마 네. 이분이 가장 뉴스에 자주 나오시는 분 중에 하나예요. 그냥 그렇죠. 뜬금없이 뭐 재산 신고를 해도 나오고 청문회에 출석을 해도 나오고 뭐 한마디 하면 계속 나오고 그 이유가 이 방통위원장 네. 이게 사실 방통위원장이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배가 아니요, 그 뭐 제가 방통위원장이라는 자리 자체는 잘 모릅니다. 근데 다만 좀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원래 방통위원회 같은 걸 만든 거는 정부라든지 혹은 뭐 권력이라든지 이런 데로부터 이제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아마 방통위가 지금 세진 게 MB 정부 때부터였죠. 네네네네. 근데 그 이후에 보면은 항상 그 정치적인 그 바람을 타는 자리가 돼버렸고, 네. 그게 좀 안타깝죠. 제가 조금 추가 설명을 하자면 그 방통위는 원래 1981년에 독립된 기관이었는데 지금 배 선배 말씀처럼 MB 때죠. 2008년 2월에 이제 현재 모습이 됐습니다. 근데 방통위가 뭐 하는 곳인지 모르면서도 많은 분들이 방통위원장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공중파 3개사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중파라 그러면은 MBC, KBS 그리고 EBS가 있는데 사실상 이 SBS. 민영이니까 이들 3개사에 대한 권한을 가장 많이 권한이라 하면 사장 쉽게 말해서 사장 선임권이죠. 선임이죠. 예, 그거를 갖고 있는 곳이 방통위다 보니까 또 위원장이 또 이제 그 최정점에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 공영방송 정상화를 외치시는 분들은 방통위원장이 굉장히 잘 돼야 된다 이런 말씀 주로 하십니다. 자, 지금 선배도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 때도 역시나 이 방통위원장은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 보면 이제 언론계 출신인 이제 이동관 위원장, 그 다음에 이제 검찰 출신인 김홍일 위원장이 이제 그 자리에 거쳐가셨고, 그 다음에 그분들 그만둔 것도 이제 결국은 정치적인 공세 때문에 이제 그 버티다가 결국 이제 정권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하는 이유로다가 이제 스스로 물러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세 번째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인데 사실 이분 사실 모르셨다고 해요. 누가요?
본인이 그렇죠. 인터뷰했을 때. 예, 예. 본인이 정말 모르셨다고 하고 이제 당신이 이제 위원장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한테 그 전화로 네. 받았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도 그러니까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포럼에서 한 차례 만난 적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안다거나 또 이제 뭐 김건희 여사를 안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뭐 공직에 나가신 분들에 대해 그런 말씀들은 하십니다만, 근데 이제 본인은 뭐 이제 연락 받고서야 알았다 그러시지만은 밖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김홍일 위원장이 그만두는 걸 보면서 네. 이제 방통위원장 할 사람은 이진숙이 아니겠느냐, 네. 혹은 이진숙 같은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터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본인도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사실 그렇게 많이 기억을 하고 사람들이 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는 역시 과거 김재철 사장 때 예. 그 싸웠던 예. 그 기억이 강해서겠죠. 선배가 기억을 잘하고 계실 아니요, 텐데. 아니요. 아시다시피 이제 MBC 박근혜 정권 시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BC 보도본부장을 했고요. 그 앞에는 이제 MBC 대변인 겸 홍보국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는 이제 김재철의 사람이라는 식의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예. 본인은 그 시절에 말하자면 MBC 노조의 실체를 갖다가 뼈저리게 느꼈다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 자신도 80년대 후반에 이제 방송 3사에서 노조가 생기고 그럴 적에 본인도 노조 활동을 열심히 했었고 또 거기에 기대도 했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 노조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 노조가 아니더라. 그러고 노조가 마치 이제 회사의 주인 행세를 하더라. 여기 정혜연 기자 인터뷰했던 거 나오지만 전 그 얘기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MBC 노조원들이 우리는 월급을 위해서 투쟁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이재숙 위원장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월급을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게 얼마나 장엄하고 훌륭한 얘기냐.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는 월급을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을 적에 이제 자기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저는 그 얘기가 뭐 저나 정처장이나 다 지금 언론계에 있으면서 또 한편은 월급 받는 월급쟁이이기도 한데, 저는 정말 그게 노조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지금 그 MBC 노조가 그 본질에서 얼마나, 여기서 MBC 노조라고 하는 건 이제 언노련사나 그 제1노조. 제1노조를 얘기하는 네.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노조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나, 그거에다가 인터뷰 기사에서 제가 참 뼈저리게 느꼈고, 네. 아마 이진석 위원장 자신도 그걸 보면서 이제 이런 거는 바로잡아야겠다 하면서 파이터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의 저도 뭐 선배가 그 데스크 보실 때 그렇게 인상적으로 보셨다고 하지만 저도 사실 그랬어요. 뭐 이진숙 위원장과의 인터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예. 했는데 저도 이제 그래서 많이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 부분은 아주 지금도 정확히 예. 기억나는 게 그 부분은 진짜 오히려 진짜 월급으로 싸우고 예. 내 복리후생과 정말 예. 뭐 잘못된 게 있다면 싸우는 게 그게 진정한 노조지. 뭐 우리는 되게 고상한 척. 예. 굉장히 위선이죠. 우리는 예. 그런 것 때문 아니고요. 정말 대의를 위해서 뭐 국가를 그렇죠. 위해서 뭐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좀 환멸을 느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동의하는 예.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진숙 위원장이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방통위원장이 됐죠. 그러고 이틀 만에 탄핵을 됐죠. 날리죠. 예. 이거는 사실 이제 미리 준비해 놨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죠. 그럼요. 탄핵을 미리 어쨌든 이진숙이 되면 탄핵하겠다는 생각을 미리 하고 있었다고 그렇죠. 밖에 말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진숙 위원장도 그 수를 읽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출근을 아침 8시 반에 이제 하셨는데 그날 그냥 예. 중요한 밀린 일들을 다 해버렸습니다. 예. 굉장히 속전속결로 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 졸속이다 뭐 그렇죠. 얘기를 막 하는데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통위 사람들이 위원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이제 적어도 뭐 한 6, 7명
위원이 있고 네네네네. 그 다음에 그 중에 몇 명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갖고 결과를 내는 게 위원회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민주당이 탄핵 이후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이재숙 위원장하고 김태규 네, 위원하고 위원장. 두 명이서 이걸 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다 탄핵 사유다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전에 인터뷰에서 네, 미리 이재숙 위원장이 얘기한 적이 있죠. 네, 방통위원회의 모든 구성이 5명이에요. 예, 5명이고,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하셨다시피 이진숙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둘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해서 네. 이게 문제다. 그래서 이 네. 부분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네. 가 있는 건데, 나머지 3명을 그러면, 뭐랄까, 배제하거나, 네, 회의 시간을 뭐 일부러 안 알려주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3명이 없습니다. 그렇죠. 3명이 없으니까 두 분이서 결정을 한 건데, 네, 문제는 2명이 결정하는 게 이제 불법이 아니다. 예, 2명이 해도 된다. 예. 이것이 이진숙 위원장의 얘기고 예. 사실 이렇게 법으로 돼 있다고 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야당 쪽에서는 이게 불법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헌재까지 간 거죠. 그렇죠. 얼마 전에 그 헌재에서 이재숙 위원장이 그 제기한 고란을 받아들여 갖고 네네네. 크게 한 게 있었죠. 네네네. 이제 헌법재판소 이제 몇 명 이상이 열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구성원이 안 됐기 때문에 예. 다 구성원이 될 때까지 된 다음에 해달라. 그걸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리도 지금 몇 자리가 비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글쎄 위원회 조직으로 돼 있거나 무슨 그 다수의 인원으로 구성돼야 되는 조직들이 지금 여야 간의 정쟁 때문에 반신불수가 돼 있는 그렇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되게 복잡한 얘기라서 저도 기사 쓰면서 막 네. 했는데 궁금하신 거는 이준숙은 왜 저러나 그 다음에 언제까지 싸울까? 그게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임이었던 분들이 자진 네. 사퇴를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또 화면상으로 볼 때는 이준숙 위원장이 좀 세 보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저 여자는 언제까지 싸울 거야? 이 부분이 네.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 선배 생각은 어떠십니까? 끝까지 싸웁니다.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노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공영방송을 정상화해야 된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본인의 소명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요 탄핵당하고 헌재에서 이러는 것도 그 싸움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 때까지 아마 이재숙 위원장은 싸우지 않을까. 그리고 이재숙 위원장이 이제 위원장으로 지명됐다. 그랬을 적에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재숙 청문회를 해야 되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불쌍하다. 절대로 질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을 상대로 청문회를 하자면 야당 의원들도 되게 고생할 거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이진숙 위원장의 그 뜻도 저는 존중할 만하고 그 다음에 공직자라면 전 적어도 자기가 그 자리에 나가서 뭐를 하겠다고 하는 결기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정말 자기의 모든 걸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 많은 공직자들이 그 자리에 가서 뭔가를 누리는 생각만 하고 거기서 자기가 싸우고 자기를 희생할 헌신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공직자들이 참 드문 시대인데 저는 뭐 이진숙 위원장 그런 점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참 괜찮은 분을 갖다가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사실은 이분은 아마 헌재 판결이 날 때까지 끝까지 예. 싸울 거다의 한 표입니다. 아마 이기든 지든 진짜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아마 예. 싸우실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처럼 인사드렸습니다. 월급생 예. 정혜연입니다. 배진입니다.